군대 가기 전에 명상하고 군대에서 희한한 걸 좀 경험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색깔로 보이는 파트가 있고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저는 이 사람이 앞에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여요. 이 사람이 뭐 했던가. 아, 과거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보자. 나이트클럽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농담으로 이제 이게 파파파 하다가 소문이 나갔고 대대장님이 면담 들어갔어요. 3사 마지막 기였는데 저모 열에 군대 휴가자들 상관하면 안 되니까 휴가 보낼 수 안 되니까 구분해주라. 그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때 한참 그게 이제 뭐 이상한 게 좀 있었어요. 기운이 이렇게 사람 붙었잖아요. 기운을 느껴요. 이제 그러게 하고 군대에서 이제 태권도 조교 태권도를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아르키고 단축 따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사회에 나오면서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마음을 다시 비웠어요. 이게 성격에서 죽다 살아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원봉사를 이제 합니다. 그 봉사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 2년이 돼가지고 그 우리 먹는 식당 거기에 제가 보살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쌀 20kg를 보내 이렇게 완주 하암사에 매달 하기로 20kg씩 초하루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그 전날 밤에도 막 뭔 일이 있었는데 그 초하루 지나서 갑자기 좀 뭐라 합니까? 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추진력이 강하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작업을 해서 약간 부딪히고 약간 억세게 내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는 시켜요. 근데 갑자기 약간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그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리산에도 보고스님한테 쌀 20kg 보내드릴게요. 그달 좀 그랬더니 보살님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형문화재 그 발화추 그분이에요. 그래갖고 저 지리산 창학동에 그 삼성궁 거기도 포수공사가 이제 그쪽이에요. 이게 이제 그쪽이 제가 인연이 좀 함양하고 거기서 저 초파일 때도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했고 그리고 전국 수석인 2,500명이 거기 모였어요. 전국에 서울 회장단이 와갖고 그때 이게 임원회의 했거든요. 그 식사 봉사도 제가 직접 메인으로 서서 그래서 그런가 그 계신 분들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힘드니까 지금 뭐냐면요 나를 그냥 던져요. 그냥 다 내 거인 거 다 줘불고 다 비우고 나잖아요. 막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3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2개를 다 줘버려요. 그랬더니 한 개가 나한테 갑자기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다 줬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예전에 그 세무 환급금인 왜 안 찾아가세요? 갑자기 돈이 또 들어와요. 원래 있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누가 뭘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길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뭐라 하죠? 제가 예전에도 막 헤맬 때 단조음악을 통해서 그걸 했는데 이번에는 이 노래가 나를 잡았어요. 그 사람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이게 너무 흥겨워. 이게 이제 막걸리 한잔 먹잖아. 눈물이 막 나면서 막 하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 이 노래만 들으면. 그래갖고 예전에는 술 먹으면 막 그 기가 더 올라오거든요. 그 사고 막 날 것처럼. 근데 이 노래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2번 이상 듣잖아요. 그러면 몸이 싹 가라앉아서 청하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고 앉아서 기운이 뭘 해야 되겠다는데 이번에 느낀 건 약간 제가 그 매를 하도 세상에 많이 맞아서 그런가 경험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저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단전호흡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실 때. 아, 예. 아, 단전에 이제 배꼽 아래에 눈을 감고 이제 코로 들어 마셔서 아랫배로 이제 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걸 이제 시간 횟수를 점점 늘리죠, 이제 런타임을.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단전호흡을 하면 숨 쉬는데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사항이 숨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사항은 명상이었어요. 내 몸에 이완 운동을 먼저 근육의 이완 운동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긴장을 풀고 호흡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실제는 마음을 먼저 비우는 연습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 계속. 근데 나중에는 내 이름이 뭔지도 잊어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복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조기산을 매일 700km 아침마다 올라갔다 계속 하거든요. 한 번 앉으면 와, 다 이게 자세가 안 되니까 한 5분 앉으면 별 생각이 나. 어머니가 몸이 났다면 하다 보면 동생들 막 그런 잡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처음에 그랬던 게 몸을 먼저 긴장을 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앉으면 된 줄 알았어요. 몸을 이완하고 내 몸이 좀 지치게 해서 약간 노곤노곤 해야지. 그 다음에 앉아서 호흡을 해야지 이게 자세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침에 앉았거든요. 한 6개월 지나서 아침에 앉았는데 5분 앉으면 잡념이 그렇게 많아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막 앉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 잠깐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침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두운 거예요. 8시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야 됐다 했어요. 다음날 5분 앉아있는데 못 앉아있는 거예요. 또 잡념이. 그동안 이제 늦게 이게 지난번에 그렇지만 이제 말을 계속 하잖아.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단전호흡을 하는데 코로 숨 쉬고 아랫배까지 했다가 코로 입으로 내쉰다고 했는데 뭐가 아니 저기 혀파는 여기 있고 거기에 횡격막이 딱 갈아막고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뭐가 그리 들어가? 네, 기운 여기에 모인다. 몸에 그러니까. 있는 기가 모인다 하고 이제 거기서는 그리고 그때 또 뭐 했냐면 환약도 팔았어요. 옛날에는 90년대는 이 단전 환약이라고 하고 그걸 먹으면 기 보강된다고 여러 개 하고 비싸게 팔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위에는 이제 단전호흡을 못 했고요. 저기 단전호흡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주에서 에너지 얻기예요. 예, 청기. 예, 뭐 그렇게 돼. 우리가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잖아요. 예. 그거 플러스 또 있어요. 그 위에 두 단계가 또 있어요. 예, 지기하고 청기를 또 백회로 있는데 받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단전호흡을 통해서 이제 기호흡을 한다지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는 하여튼 이게 내가 거기다 의식을 두고 하면 모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자 지금 어디가 고향이에요? 광주광역시 송정역. KTX 송정역 있죠. 네. 예, 거기가 원래 거기가 우리 택자리예요. 예. 자 사는 곳은 광주역. 예, 그렇게 하고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성향이 아버지가 키가 작으셔서 어렸을 때 이제 부잣집이어서 쌀밥만 드셨어요. 그게 하고 싶은 거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돈을 엄청 벌어서 시계 기술자에서 그래서 엄청 벌어서 시계 광주에서 알아도 그래서 돈을 다 쓸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맨날 데리고 와서 장날 되면 돈 들어온다면 데리고 와서 술 먹고 당신을 술집이나 술집 다 다녔어요. 아버지 그 조카들이 깡패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어머니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40살 넘어서 정신을 그전에는 술 먹고 엄마도 때리고 했는데 그때부터 돈이 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소띠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원래 장사집에서 식당에 그 장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셔갖고 성경역에서 태어나고 농사 짓다가 다시 와서 했는데 어머니는 평생 알았지. 평생은 고생만 하시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는 키가 크세요. 어머니 닮아서 그래. 아버지 진짜 작은데 맞고 살았는데 그거를 인내하고 큰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큰아들이? 네. 우리 여동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60 몇 세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불만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주 빽빽하고 키가 약했거든요. 중학 3학년 갑자기 이제 운동 커분께 70까지 넘어가고 운동을 해본게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저 새끼한테 보약을 다 모든 걸 먹여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아버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왜 형만 챙기냐고. 몰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말 한 거예요. 형만 챙겼다고. 형만 맨날 챙겼다고. 그래서 오케이. 집에 안 와본다고. 자, 내가 이거를 뭐를 얘기하고자 하면 네.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가 사랑해가지고 태어나서 네. 커가면서 했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해줄게요. 그걸 나의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태어난 것은 윤회 환생 믿어요? 예, 전 불교. 예, 했죠. 그러면 전생이라는 게 있죠. 그래요. 전생이 있다면 지금 이제 내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10살 때, 20살 때서 다 대충 기억하죠? 예. 그 본성이 어디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전생의 윤회의 습생. 예, 그렇죠. 윤회했던 개성. 그죠? 예. 그것이 습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지만 내가 어떻다 하면 내가 전생에도 이리 했었나 보다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거기하고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버킷리스트란 말을 알죠? 예. 이게 내가 깨달아서 이제 나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할 거야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전생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 자유의지.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를 쓴 그 작가는 인간에게 자유주의는 없자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시 또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내가 누가 배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느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내 몸이 있죠. 네. 몸 가진 나 있죠. 난 탄생했죠. 네. 부모의 몸을 세포를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이런 몸을 탄생했어요. 인간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본능이 있어요. 네. 그것이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태어나기 윤회하는 과정에서 전생에서 내가 이번에 생을 선택했을 때 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운명 설계예요. 네. 얘는 이걸로 자유의지를 다 썼습니다. 자유의지를 완성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완성했다고요? 얘는요. 네. 자, 그럼 인간은요.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존재예요. 이거를 나중에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나는 하늘 존재고 요건 뭐냐면 신성이에요. 이게. 네. 이게 신성입니다. 네.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허용입니다. 네. 여기는 허용이에요. 자기의 하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안 씁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주느냐? 손자한테 줍니다. 이렇게 보면 돼. 할아버지, 아버지, 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손주인 몸을 맡고 이제 막 태어난 나한테 줍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제일 중요시한 게 불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항상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다 상담을 하고 계속 논쟁을 많이 했는데 나는 필요없다. 나는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분은,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건요. 카르마입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업인연 카르마로 제가 이렇게 가는 길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네. 좋은 길도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 오히려 악하게 관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말씀드리니까 부모하고 할아버지 그 단어 해원 풀기예요. 해원. 이제 우리끼리도 어떤 놈하고 막 싸워야 되고 누구랑 막 야야 친구야 하고 막 하잖아요. 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 간에도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막 뒤섞여 있고 선택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편하게 놓으세요. 네. 그것 가지고 내가 집착할 필요 없어요. 네. 나는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선택했고 엄마로 선택해서 내가 이번 상에 왔고 형제간에 이런 거 됐구나. 이거는 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네. 나는 형제를 지킬 거야. 난 할 거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있죠. 하지만 이거를 어민용 카르마를 알면 그 상태로 놓으세요. 내려놓으라고. 예, 놓으세요.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나중에 오늘 나를 이렇게 우연하게 보고 인사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번에 뵙고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책 본 거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궁금하면 다시 와서 얘기하면 되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내가 물어봤죠. 네. 운명의 전생의 습성 버킷리스트 자유제가 됐잖아요. 버킷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버킷리스트에 내가 태어날 고향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제가 선택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하면 이해가 돼. 내가 이제 몸을 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의식의 파동체가 존재합니다. 네. 그 체는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짧으니까 설명하기 네. 어렵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땅의 기운을 선택을 합니다. 요게 고향이에요. 땅의 기운.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천 기운. 물론 여기 이제 다르지만 부모 있잖아요. 네. 내가 선택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고 프로포잘 제안합니다. 예. 먼저 아버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내가 먼저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면 거기서 상호 합의가 됩니다. 합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예. 이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네. 천상천하 오직 유아니에요. 네. 내가 홀로 귀하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소중한 이유예요. 나만 잘났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인간은. 그거를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어쨌든 빌어서 몸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몸이 없는 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자각 상태입니다. 무자각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이거에 깊은 설명은 나중에 하고 네. 무자각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지가 생깁니다. 무자각 상태에 있다가 나도 이번에 뭐 좀 하고 싶다. 이게 생깁니다. 그 의지가 생겼을 때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하늘의 영이 들어옵니다. 네. 이래야 비로소 물질계에서 몸을 받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이 나의 의지는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심으려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있을 땐 컴퓨터인데 이걸 딱 키면 몸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짧은 시간에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 흐름을 지금 쭉 타고 가는데 90% 이상이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고요. 나는 이겁니다. 얘가 의지가 생겼을 때 파동이 여기랑 결맞음이 생깁니다. 파동의 결맞음 때문에 영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르니까 영혼이라 그러지 영과 혼이 다릅니다. 제가 저한테 들어온 건 그래서 결맞음이 생겨야 영혼 상태가 되고요. 그래야 드디어 몸을 봤는데 여기 뭐예요? 영혼 백의 백과 몸, 육 요거를 결합되면 우리가 비로소 영혼 백육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 선택했죠, 내가.
부모 선택했죠. 이것도 또 깊은 내용은 또 다릅니다. 예, 뭔지 인지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뭐해?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내 몸 있죠. 예, 외형이 있죠. 예, 외형. 잘난 놈, 못난 놈, 뭐 네. 다리가 안 좋은 놈, 뭐 눈이 큰 놈, 뭐 다 있죠. 이거요. 엄마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합니다. 나의 파동 의식으로 합니다. 왜 되냐면 얘는 뭐 가지고 살았어요? 인간으로 살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죠. 네. 자기의 의식의 파동, 전생까지 누적된 자기 습성이 있죠. 이번에는 나는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살 거야 하는 자기의 의식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엄마가 먹은 영양분을 자기는 조합할 뿐이에요. 레고 블록 가지고 내가 뭘 만드냐 하는 것처럼. 아, 요거는 이해가 정확히 갑니다. 왜냐면 제 큰딸이 태어나자마자 8개월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피를 다 교환수를 해야 되는데 20일 논다 그래. 우리 담당 하신 분한테 갔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봐. 병원 수술하자고. 막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았어요. 얘는 지 스스로 이겨낼 것이다. 그래, 그까지만 자기가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 병원 데이터가 다 바뀌었습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20명이 들어와서 피를 하잖아요. 학생까지 들어와서 이 피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내가 버텼어. 그 우리 보살님 다 갖고 하루만 더 하면 뭐가 바뀔 거다. 이게 애기가 스스로 지가 움직인 거예요. 예. 긴급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느꼈어요. 이건 어느 책에도 없지만 네. 내가 명상 속에서 다 밝혀낸 거예요. 요것도 자기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불리는 이름이 있죠. 불리우는 이름. 네, 이름 때문에 제가 좀 고민 좀 있어요. 자,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사연이 있거든요. 원래 어머니께서 버무자 기러기 안자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액막을 하는데 봤는데 근데 아버지가 잊어먹고 그냥 바르장자 사장남자로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몇 번 그 군대 이후에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어요. 그냥 날 아는 사람은 그냥 정남으로 바르장자 사장남자로. 근데 원래 태어난 거는 버무자 기러기 안자를 받았어요. 이 나의 뭐를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정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이게 있고요. 불리우는 이름이요. 그 다음에 부모로한테 그런 이름을 받잖아요. 부모가 이런 걸 알면은 그 이름을 잘 골라서 썼다고 줍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딸들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을 진짜 신경 써요. 받았는데 합의를 다 했어요. 그냥 부르기 편한 거 모든 거 있잖아요. 이해해서 조합을 한다고. 그래서 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리는 이름이고 커가면서 반장. 반장이라기도 부르고 회장 이름 불리고 졸업 대리 과장 사장님 회장님 다 불리잖아요. 박사님 뭐 변호사님 다 불리잖아요. 그거 다 운명입니다. 네. 불리는 이름이 이게 운명이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 플러스 성장해서 이름 요거를 잘 해야 돼요. 요거를 저는 이제 주로 본회장, 지부장, 사장님 10분이면 돼. 이게 주로 지부장, 지회장, 사장님, 팀장 이 불려온 게 30살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 20년 이상 그렇게 했은 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저한테 누가 함부로 말 못했습니다. 성향도 그랬고 그런 거는 가지도 않고 협회장님 뭐 이런 소리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군대 제대 이후에 그랬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남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성향이 완전히 고등학교에 바뀌어온 겁니다. 몸이 커지면서 기운이 터지면서 제어를 못하고 절에서 제어를 하고 다시 왜 살아야 되는가 목표가 그때 공부도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 탑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한번 헛겨불더만 그리고 나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운동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온 겁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어를 절에서 했어요. 태고종 앉아있으면서 그냥 그럼 나는 움직이는 직업으로 갈란다. 앉아있는 직업이 아니고 친구들은 서울대
고려대 물리학과 장학생 가고 그랬는데 같은 그쪽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냥 박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친한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룹이었는데 이쪽에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안 친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이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떠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네. 이렇게 상태로 내가 가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습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종남 씨가 어려서부터 자기의 특징이 있어. 어?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간에 전생까지의 보통 말하는 카르마 업인연으로 이러한 운명을 설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 이게 운명이 뭐냐면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이런 말 들어봤죠?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는 땅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면서 뭐 예수님한테 뭐 하는 기도합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뜻을 이룬 존재가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것만 알고 있어요. 몸을 가진 나만 나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나의 실제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늘 존재하고 내가 같이 이게 같이 있어요. 천지인.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이때의 존재가 누구냐면 두 번째 존재입니다. 아버지. 천지. 이 친구가 이미 자기 운명 설정 다 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몸을 만들어서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를. 예?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누구한테? 얘한테. 네. 두 번째 요 존재가 뜻을 이룬 것, 운명을 땅에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나의 중요한 건 혼이기 때문에 영혼의식의 성장, 향상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업인연, 카르마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존재는 누구예요? 얘죠. 네. 얘는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죠. 그렇죠. 습성, 본능. 습성과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얘가 그동안에 해놨던 습성 플러스 얘의 습성과 얘의 본능이 부딪힙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자기 영혼의식의 성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몸을 가진 이 존재가 자기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남한테 힘도 자랑하고 싶고 막 나치고 싶지 않고 막 나도 뭐 돈 잘 벌고 잘 살고 뭐 이러고 싶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삶에 바로 하늘의 뜻과 하늘에서의 뜻, 내가 성장하기 위한 뜻 플러스 자기의 뭐예요? 신구의 뭔가 말과 내 뜻으로서 다 이거를 탐진치의 작용으로, 탐진치는 물론 의에 해당되는 거죠. 탐진치의 작용으로 오욕 칠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즉 얘는요 나한테서 무의식적 작용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명히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나의 가지고 갑니다. 그죠? 가요 한 거예요. 가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나는 오늘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적 작용과 요걸 하기 위한 현재의식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은 내 인생이 혼란스러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무난하게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혼이 나간다. 예. 충돌은 혼란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삽니다. 그죠? 혼란스럽게 혼이구나. 그 혼이구나. 혼이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예. 왜냐? 혼은요, 가지고 있는 얘한테도 있고요.
이제 막 태어난 나이도 설설설설 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혼등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요 둘이 합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합이. 어떤 친구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이 친구는요, 자기의 요 두 번째 존재의 운명 설계하고 몸을 겉에는 내가 본능이 잘 따라요. 합의가 돼요. 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사람에게 보면요. 아버지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그 아버지 통폐합 할 때 다른 데 계셨는데 선장 놀이 들어갈 때 제가 오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체를 하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집에서도 통고하고 오기도 하고요. 계속 그냥 그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모든 건 아버지로 인해서 그걸 최근에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그저께도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쟤를 차라리 데려가지 해서 동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또 통곡을 해볼게. 그러고 나서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그런 갈등, 아버지와의 관계도요, 그런 거 다 풀려고 그렇게 아버지 선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아버지도 좋아, 야, 씨, 한번 그래, 너 나랑 아버지 아들로 살아보자. 그렇게 서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 평온한 합이 있고요. 원한 풀기 위한 합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자지간 관계도 좋은 집안이 있고 나쁜 집안이 있고 아버지가 더 힘쓰는 집안도 있고요. 아들이 힘쓰는 집안이 있고 다릅니다. 그게 다 운명이에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게 절이라든가 단학선언 뭐 이런 걸 한 걸 보면 자기의 내면의 이 존재의 운명 설계는요, 분명히 이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선택의 길을 중간중간 했던 거예요. 어디가 보면 저보고 스님 팔자 또는 군인 팔자, 이게 무장을 하든 아니면 스님이 되든 그쪽 이전에 한번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이제 보면은 필요할 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거든. 여기는 그게 다 본인이 다 써여 있어. 문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젊을 때는 뭐 나름대로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 세상이 험난하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있는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도구로서 활용하세요.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도구로서 통제가 조금씩 이제 그 순간 정신이 옛날 나갔거든요. 흥분하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손이 나가려다가 갑자기 머리가 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 수치. 옛날 때려보라고 150 주고 그랬는데 나가는 순간 150.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습성에 의한 그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도구로 활용을 하라 이게요. 이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활용하되 최종적으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행위를 해버리면 문제가 세요.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그런 그 성격 그 자체는 도구로서 딱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외강 내유요. 본인의 특징은 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내유가 있어야 돼. 내유가 있어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면 안 돼, 이게. 그지? 그래야 상대방한테 내가 얻고자 하는, 물론 뭐 본인이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도 외유, 내유 해버리면 당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적 설계가 내가 보기엔 그리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외강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유를 하면서 여기서 미소가 나오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대방이 느끼게 강하게 느낀다고. 그렇지만 이 미소를 띠면 이것이 중화가 돼. 그러니까요. 제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나도 네가 딱 제대로 해보면 무섭다 그랬어요. 사람들 나를 이제까지 살면서 함부로 나한테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아버지한테는 맞았는데 밖에 나가서 나를 건드려 그게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태어난 새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네, 얘가 뜻을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십니다. 네. 얘기하니까 외강 내유를 하되 반드시 내유 상태에서 겉모습에 미소를 띠라는 것이고 네. 그래야 본인이 중하되 우리가 중도를 얘기했잖아 부처님도. 어머니 항상 나보고 너는 무서운 게 웃는 연습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또 이게 말을 굉장히 잘해. 그 고등학교 전까지는요 내성적이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근데 군대에서 조교 생활을 많이 한 게 그리고 나서 말문이 트인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ROTC 하면서 네. 나도 대학교 때까지는 나도 말을 못했어. 그래갖고 이등병 때 태권도 조교를 시작하고 불교 군종병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식과 지혜가만 더 더해지면 돼. 네. 지식과 지혜만 좀 더 더해지면 되는데 지금 내가 뭐 그런 관점이에요. 네. 말을 잘하는데 주로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미래를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죠? 네. 그런 거 뭐 재밌고 그런 건 좋은데 나는 내 관점에서는 이거 허튼 짓 하는 거라고 나는 봐. 미래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네요. 근데 앞으로는 바꿔. 미래를요? 예. 미래로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 나 옛날에 이랬고 이런 거 무용담. 최근에 제가 바꿨거든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면 혼돈을 사람들이 제가 점프를 많이 해보거든요. 1년 후에 이번에서 차 하나 주문했거든. 스타렉스 대용께.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스타리아 사요? 차 2대가 필요해서 교통비가 많이 든 게 내 차 타고 이게 김포도 가라는 거예요. 출장을. 그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나를 만난 인연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네. 이게 약간 소모적이다 말이야. 나의 능력은 나의 에너지를 과거에 쓰지 말아야 말이야. 과거에 이거는 에너지 소모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쪽으로 창조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러려면 뭐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그 본인의 특징이 내가 보기엔 이런 흐름으로 온 걸 보면 아마 죽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이거를 크게 말하면 도 아니야 도통한다고 그러잖아. 네. 도의 길을 어느 정도 현업에 병행하면서 도의 길의 제도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스템이 완성되잖아요. 저도 최종 저는 원래 미얀마 들어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사업 그때 엎었을 때 집사람 이혼할 때 미얀마가 불교국과 함께 미얀마를 들어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실은 거기서 우리 매니저가 미얀마 총판권을 줄 테니까 거기서 자동차 강의 전국 다니면서 영어를 좀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아예 그냥 나는 들어가 보려구나. 불교 국가에서. 그랬더니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마음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19살 때 제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평화가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거든요. 내 가장 큰 추억이 뭐냐면 그때 승조 선생님한테 잘 앉아 있었다.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 그 도의 길을 갈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 쪽이라고 미얀마 말하는데 지금의 미얀마 가봐야 그렇죠. 예전에 이제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해외에 그 매니저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날라갔고 이제 끝났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 부처라는 게 이건 깨달음의 도 아니야 이게 불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합치면 불교가 아니라 불도 아니야. 불교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게 제가 자꾸 떨어져서 위에서 옆에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위에 다리를 보려고 불교라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같은 수행자의 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게 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나도 같이 똑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반석에 그걸 위해서 평생을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제 마인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보기면 이게 불도예요. 불교가 아니라 불도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공부 가볍게 하면 돼. 가볍게 하면 되고. 저는 가볍게 할 겁니다. 네, 가볍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원리에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대 선배님이 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지 종속되는 거는 네, 거기서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요. 시간을 안 뺏길 네, 거예요. 많이 뺏기지 말고 예. 가볍게 그거입니다. 나하고만 가끔 얘기를 해도 굳이 스님들한테 시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그 위에 있어. 나는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스님들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몰라. 생각보다 몰라. 그러니까 난 이미 이 위에 있으니까 뭐 나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가볍게 해서 도에게 가고 이 도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기다릴게요. 그냥 그래요. 예, 제가 예. 이제 다시 또 이거 기회가 되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예. 이 우주와 아까 뭐 천부경 얘기도 얼핏 하던데.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거로 천부경부터 이제 할아버지 당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최정남 씨가 알고 있는 천부경과 내가 알고 있는 천부경하고 아마 차이가 많을 건데. 그